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고비는 다 넘어갔어요. 이제 사실은 법인은 뭘 내느냐. 법인 나왔습니다. 드디어. 법인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합니다. 좀 이따 교재에서 체크할 테니까 일단 칠판 보시고. 근데 법인이 만약에 주택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갖다가 매매했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세 가지 냅니다. 법인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법인이니까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게 요 서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금액이나 지역을 안 따지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죠. 그래서 법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만약에 법인이 상가를 매매했어. 그러면 이거 하고 끝나죠. 그렇지만 법인이 아파트를 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까지 기본이지. 상가를 매매했을 때는 요것만 신고서 내면 되고,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얘에다가 기본으로 얘에다가 이렇게. 요 4번 어느 때 추가될까요? 증과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매매일 때는 요게 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만 요게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저기 이 371페이지 가보시고 거기 보면 가로 3번이 나옵니다. 법인 얘기가 나온다고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기본으로 내는 거예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중간 정도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형광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두째 줄에 가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형광펜. 두 개 지금 했죠, 지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동그라미 니을번 가보세요. 둘째 줄에 자금 조달 계획과 취득 목적이나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형광펜. 그게 옆에 써주세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이렇게. 동그라미 3번 여기 지금 세 번째요. 동그라미 리을번에 있는 거죠. 둘째 줄에 자금 조달 계획과 주택의 취득 목적이나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해야 된다. 이게 신고하는 양식이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예요. 자, 네 번째 나옵니다. 미음번. 미음번은 뭐죠?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주택매매일 때입니다. 주택매매라고 쓰시고. 앞에 주택 있네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말고 뭘 내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 및 금액 증명 서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증명이란 말이 와야 돼. 자금 조달 계획, 계획자 빠졌네. 계획 증명 서류입니다. 계획 증명 서류. 이때는 증과주.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 이렇게 네 단계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우리 교재에 가로 3번에 있으니까 가로 3번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됐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한 가지 체크할 것은 376페이지.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신고에서 동그라미 2번요. 쭉 밑으로 가시면 동그라미 D급번이 있습니다. 밑줄 긋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어떻게
대행할 수가 있다. 제출 대행은 소공만 하는 거죠. 그럼 옆에 쓰실 게 왼쪽 공간에다가 중개보조원 X 세 가지를 쓰시자고 옆에다가 지금 요거 동그라미 디귿번이 제출 대행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그 제출 대행이라 그랬을 때 요거 가만히 보면 소공이 제출 대행할 수 있다고 지금 밑줄 긋고요. 그러면 옆에다가 중개보조는 제출 대행 못하죠. 그 제출 대행할 때는 가만히 보면 전자문서로 못하죠. 자,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 위임장 필요 없죠. 요 세 가지 X, 보조원 X, 전자문서 X, 위임장 X 옆에 적어 놓으시고 디귿번 별표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이 있습니다요. 첫째 가로 3번의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이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별표입니다. 이거.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옆에 가로 안에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에요. 그거 익혀두셔야 됩니다. 형광펜 칠하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다른 말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그리고 쓰세요. 그 위에다가 전자계약이라고. 전자계약이라고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시험에는 전자계약이라고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전자계약을 잘 체결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자계약을 통해서 전자계약 뭔지 아시죠? 태블릿 PC 같은 걸로 계약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자계약을 체결해버리게 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자계약을 체결해서 저장을 딱 누르는 순간에 관련 신고사항이 싹 전송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따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 앞 전자계약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뭐 틀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용어가 바꿔서 나옵니다. 법조문에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다른 말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뭐라고요? 전자계약. 거기를 형광펜 칠해놔야 됩니다. 그 방금 이름.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6번에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긋고요.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 필증을 언제까지 주죠? 지체 없이 발급. 그러면 가로 2번에 두 줄 밑줄 긋고요.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거민제도를 배웠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매매하고 그랬을 때는 계약서에다 거민도장 받아가지고 거민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갖다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경우는 따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냐면 잠깐 가볼게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다 끝났어요. 원래 부동산 등을 매매했을 때는요. 요 신고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어떤 게 있냐면 그 계약 매매계약서 거기에 거민 신청을 합니다. 시군구청에 가서 거민도장 찍어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 계약서에다가 거민도장을 받아요. 계약서에다가. 그 거민도장 받은 것을 등기소 가져가요. 그러면 등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거민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민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매했을 때는 거민 신청해서 거민도장 받고 거민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갖다 주고 그러면 등기 나고 이렇게. 근데 거민도장을 찍어줄 때 그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맞는가 틀린가 안 따져봐요. 그러니까 다 다운 계약서를 써서 거민 받아갖고 등기를 치니까 탈세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민제도보다 더 센 걸 만들었죠. 그게 바로 실거래가 신고제도예요. 그럼 필증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등기가 나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죠. 다른 점은 뭐냐? 이거예요. 실거래가 신고는 필증 주고서 등기 내는 건 인정해주되 따져봐요. 거민은 검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민은 다운계약서 쓰고도 발 뻗고 자요.
근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눈치를 좀 보게 돼요. 응? 그래서 초창기에는 부동산님들이 얼마에 신고 들어갔냐고 막 물어보고 눈치 작전. 비슷비슷해야지 튀지 않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눈치 작전이 많이 없어졌지. 그냥 거의 이거 실거래가대로 신고를 해주니까. 초창기에는 다 다운계약서 형식으로 하던 습관이 있어놔서 얼마 들어간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눈치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 요거 차이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센 제도겠어요? 검인 제도가 센 제도겠어요? 이 검증이 있잖아, 검증이. 이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센 걸 하면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밑줄 그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뭐가 있는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깨지는 수가 있겠죠. 계약이 깨졌다 그러면 어떤 게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계약이 깨지던가요? 계약이 깨지는 거. 무효가 되거나, 또요. 취소가 되거나, 또요. 하나 더 있는데. 해지가 되거나. 계약이 깨지게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취득세도 물고 뭐 이렇게 세금, 그 다음에 또 파는 사람은 양도세도 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이 체결됐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안 내게 되죠.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계약이 깨졌을 때 요거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해제가 되었을 때, 해제라고만 돼 있지만 사실은 해제,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때 해제 등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자가 여기 빠져 있는데 해제 등 신고. 어디 가서 신고할까요? 부동산 소재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해제 등 신고.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뭘 끊어줘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끊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확인서 끊어주고 그 확인서 갖고 세무서 갖다 주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안 매기더라. 그러니까 세금을 안 물고 싶었을 때 하는 신고가 뭐예요? 해제 등 신고 이렇게 한 거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하는 신고가 부동산 거래 신고, 깨졌을 때 하는 신고가 해제 등 신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체결됐을 때 하는 거래 신고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해제 등 신고는 요만큼이야. 이번에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정이라든지 변경 신고하는 제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하시면 돼. 자, 깨졌을 때 하는 신고, 해제 등 신고. 이건 근데 핵심이 딱 하나인데 해제 등 신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되는 거고 소개한 개업공인회사는 해제 등 신고를 해줄 의무가 없어요. 요거 하나 보려고 온 거예요, 지금. 좀 이따 밑줄 그을 거예요. 깨졌다는 신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셔야 돼. 세금을 안 물고 싶으니까. 근데 소개한 개업공인회사가 있어요. 그 소개시킨 개업공인회사는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 나고 계약 체결되고 그러면 거의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계약이 깨져버렸어. 그런 거에 대해서 개업공인회사가 모를 수도 있고요. 뭐 안다고 해도 개공이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깨졌다고 하는 신고는 오로지 누구의 의무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고 소개시켜준 개공이 있다고 해도 개공은 해제 등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반대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소개시킨 개공이 있을 때는 무조건 개공이 신고하잖아요. 깨졌을 때는 개업공인회사가 계약을 체결시켜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해요? 당사자가 하잖아요. 반대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핵심. 해제 등 신고도 당사자가 할 때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있을까요? 한쪽이 거부했을 때. 한쪽이 국가 등일 때. 똑같아요. 거래 신고랑. 그죠? 차이점은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 받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신고 방법도 직접 하는 방법과 남이 해주는 방법. 직접 할 때는 걸어가서 하는 방법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방법. 다른 사람 시켜서 할 때는
직접 걸어가야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못하죠. 똑같잖아요. 이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딱 하나만 이제 밑줄 긋겠습니다. 교재는 378페이지 가보셔요. 378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이에요. 당사자는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 별지 4호 서식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갖다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뭐예요? 제출할 수 있다요? 해야 된다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형광펜. 첫 번째 첫 줄 거래 당사자 형광펜 이렇게. 자, 그런데 자 379페이지 가로 2번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오른쪽 페이지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나 중간에 뭐가 한참 비어있네.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그러니까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써준 경우죠. 그랬다고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 등 신고할 의무가 없죠. 없는데 그러나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별표 치시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 셋째 줄에 할 수 있다 두 군데 형광펜.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셋째 줄을 고칠 겁니다. 하여야 한다로 나올 거예요. X야 그러면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개공한테는 죽어도 없어.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80페이지 밑줄만 긋습니다. 다이아몬드 9번 남았죠.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 가액 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셋째 줄에 보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가 형광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사람은 자 첫째 줄에 누굽니까? 국장이죠. 국장 형광펜. 신고관청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세무서장 그러셔도 안 돼.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사람은 누구죠? 오로지 국장입니다. 별표. 가로 2번요. 아래쪽에 두 줄 밑줄. 신고관청은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해서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겠다. 적정성을 검증할 사람이 누구죠? 신고관청. 세무서장 아니고요. 국장도 아니고요. 사실은 가로 1번 위에 거보다 가로 2번이 더 중요합니다. 별표. 가로 3번요. 자, 그 세 줄 밑줄.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회장에게 형광펜입니다. 세무관서회장, 세무서장한테 통보해야 되며 어디에 통보해요? 세무관서회장, 세무서장. 거기 형광펜이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이걸 갖다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위에서 안 했어요? 진짜로? 첫 페이지에서 했는데 여기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 누구? 국장.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 누구? 신고관청. 결과를 어디에 통보하고? 세무서. 등기소 아니에요 이거? 세무서. 이거 지금 밑줄 긋은 거예요. 자, 그럼 쭉 넘어가시고 저 386페이지 가십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32회 때 처음으로 작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작년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매년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좀 나올 만한 내용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봅니다.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하는 제도예요. 요거. 뭐 임대차 신고 대상이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뭐였죠? 토건, 공지, 매매. 그렇죠? 여기는 임대차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 이렇게. 근데 요 주택이 지금 보니까 복잡해요. 모든 주택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역이 있어요. 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금액이 있어. 금액. 작년 32회 때 이게 나온 거지. 나올 만한 내용이죠. 지역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거의 모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이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그러면 제주 특별자치도 한림읍 거기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러면 임대차 신고해요? 한다는 뜻이에요. 제주 특별자치도는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세종시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땡땡시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땡땡시, 춘천시, 전주시, 원주시, 또시 뭐 남원시, 또 뭐 있어? 김포는 뭐예요? 김포시 아니요? 자신이 없네 김포는. 이게 시자 들어가면 다 아니? 그 다음에 군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두 군데만 들어가요. 광역시 내 군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의 군지역. 두 군데. 군은 여기가 조금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겠어요. 광역시 뭔지 알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신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왜 안 해? 해야지. 예. 광역시 내 군지역은 들어간다고. 울산광역시 울진군 신고해야 돼요. 경기도 가평군 해야지. 예. 강원도 횡성 강원도 아니야? 한우밖에 생각이 안 나네. 강원도 횡성군 하면 나 그런 게 거기가 빠지네. 그런 데가 군지역이 있잖아. 군지역 중에서는 두 군데밖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만 좀 아시면 다 거의 다 들어가요. 여기 요 두 군데 여기서 좀 빠지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자치구라고 돼 있죠.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고해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시나 특별시의 구는 다 이 자치구 아니야? 그치? 그거 해야지. 성남시 분당구 자치구 아닌데 요리 들어가잖아. 성남시. 그게 다 들어가는 거 거의 다. 성남시 분당구는 성남시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보통 보면 구라고 된 거, 시라고 된 거 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서울시 여기 은평구는 요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빠지는 데가 어디요? 그러면 이제 시골의 군지역 빠지는 거예요. 응?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시 아니죠? 시인가? 괴산군 하면 거기는 뭐예요? 신고 의무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좀 빠져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안 낼 거예요. 이해를 해봤어 이제. 여기 내려면 여기 내는 거지. 30회처럼. 보면 그런 지역인데 금액이 보증금으로 치면 6천만 원 넘어가거나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에요. 월세로 치면 30만 원 초과일 때 월세가. 이게 또는이야.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여기는 나왔지만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 요거. 좀 이따 위치를 긋겠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보증금 요 위에 지역에 들어간다고 치고 보증금 1000에 50짜리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신고해요 안 해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보증금 3000에 월세 3000에 30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주택 임대차, 오피스텔 임대차 같은 거 3000에 30.
임대차 신고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요것도 안 되고 30만 원 넘어야 된다고. 초과. 아까 저기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6억주, 조가주, 뭐 법인주 할 때 그 6억주는 6억 이상이에요. 초과가 아니고 거기는 6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초과가 된다는 거니까 언제나 여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여기는 그걸 좀 바꾸고 우리 교재에 지금 그게 어디가 있냐면요. 388페이지 가보세요. 388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5번이 있죠. 보증금 또는 월차임 이렇게 나온 거예요. 6천만 원 초과 또는 30만 원 초과 이렇게. 6천만 원 초과 또는 30만 원 초과 거기. 가로 5번 별표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 지역은 밑줄 쭉 그으시고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군 지역만 일부 빠지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실 때 63빌딩을 저는 뭐 63빌딩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만 63빌딩 기억하시라고. 63빌딩에 있는 그런 그 회사가 대한생명인가요? 대한생명. 아 지금 하나생명을 바뀌었지. 옛날 사람 인정하네 또. 하나생명이 하나그룹이죠. 하나생명 이렇게. 아 근데 그 63빌딩 그 뭐지 그 위에 가서 보면 밑에 막 그 유리로 된 거 있잖아요. 이제 무섭더라고. 잘 못 걸어가겠더라고. 근데 우리 애기들은 그때 같이 가니까 와 막 신기한가 봐요. 막 뛰어다니고 야다니고 떨어질 줄도 모르고 하니까. 자 63빌딩 6천만 원 초과 30만 원 초과 63빌딩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 기본이고 자 임대차 신고 절차 보도록 합니다. 요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합니다. 그때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신고? 다 30일이죠. 요 신고 관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신고 관청 어디요?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문부청장. 그러면 신고 필증을 어떻게? 지체 없이 발급. 바로 줘요. 없이 이렇게. 그리고 신고된 게 보증 월세가 맞는지 검증. 그죠? 검증할 때는 또 국장이 검증 체계 만들어 놓은 거하고 비교해서 검증한다. 이렇게. 검증을 누가 해요? 신고 관청에서 검증한다. 이렇게. 핵심은 이거죠? 여기가 핵심이야.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엄청 중요해. 자,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또 임대차 계약서를 개공이 써줬어. 개공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특징이지. 매매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써주면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지. 근데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줘도 전세 계약서를 써줬다고 해도 신고 의무가 없지. X지. 이거 하나를 꼭 알아두셔야지. 이게 핵심이지. 공동신고네.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신고. 두 가지 경우 한쪽이 거부하거나 한쪽이 국가등일 때. 그죠? 일방이 국가등일 때가 있나요? 임대차 계약에? 그렇죠. LH공사가 자기 돈 있는 거 갖고 어떤 빌라나 뭐 얻어갖고 그걸, 아니, 얻은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경우가 있지. 사가지고 다시 세를 놓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여기 들어가죠. 여기가 그래도 어쨌든 여기가 핵심.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볼까요? 요거 보기 전에 우리 교재 한번 정리할게요. 어디 가시냐면 교재는 387페이지 가로 2번 당사자 신고 별표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신고하려는 자는 이렇게 나왔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나왔어요. 별지 제5의 2 서식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누가요? 당사자는 첫 줄에 누구라고 나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나왔죠? 지금 38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별표.
그럼 옆에 써두셔야지. 위에다가 개공 X. 개월 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어도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다만 나오죠.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겠다. 그렇죠? 가로 3번 단독 신고 있죠. 아래쪽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여기 넘어가시고 가로 6번 신고는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며칠 내 하시라. 30일인데 어디 가서 임대차 신고합니까?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하니까 거기를 신고관청. 가로 7번을 별표. 좀 칠판에 있는 겁니다. 요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죠. 뭐 작년에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뭐 당연히 안 나왔겠습니다. 나올 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차 신고 제도에 대해서 이제 한 문제를 물을 때 이 자체만 갖고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암기한 거 있었죠.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중이 좋아한다. 그거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럼 해봐요. 거기 박스에서 1번에 보면 박스 지금 가로 7번 별표 치셨죠? 1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라고 나와요. 인적사항. 인적사항이니까 뭐예요? 뭐 이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런 거겠죠? 가나 다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하시면 끝이요. 인적사항. 개인정보.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임대차 목적물 해가지고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목적물의 현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보면 소재지, 뭐 지번, 면적, 종류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목은 없죠. 이건 주택이니까 지목은 필요 없죠. 3번 보증금 또는 월차입니다. 보증금 또는 월차입니다. 이거 신고하는 게 이게 핵심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요 3번이 뭐였어요? 실제 거래 가격이었죠. 실거래가였죠. 4번 계약 체결일. 이거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그러니까 계약서 쓴 날하고 임대차 기간 2년 요거 신고하는 겁니다. 5번 별표. 5번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에 따른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요구권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5번이. 그러면 여기 다시 해봐요. 자, 칠판에서 다시. 인자는 뭘 것 같아요? 인적사항이니까 여기 1번이죠. 그 다음에 물자 있죠. 물. 뭘 것 같아? 임대차 목적물 할 때 물의 소재지, 뭐 임대 면적 그런 거 얘기하는 나온 거죠. 종류 뭐 이런 거에 2번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는 뭘 것 같아? 본이라고 했는데 보예요. 보증금하고 월세. 보증금하고 뭐예요? 월세. 그 다음에 갱은 뭘 것 같아요?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 5번요. 그 다음에 4번이 지금 안 나왔네. 4번이 요거예요. 4번이 뭐냐면 계약일. 일자입니다. 1이죠. 1. 계약일. 계약일. 그 다음에 계약 기간.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몇 번? 4번이에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 신고사항은 이렇게 5가지 암기하실 때는 시골 할머니를 생각하셔야 돼. 시골 할머니들이 젊은 이제 대학생이 딱 오면 뭐라 그래요? 총각이 참 인물이 좋구만 그러잖아요. 인물을 보니까 총각이 보니까 시골이구만 이거. 인물을 보니까 1등이구만 총각. 참 인물 좋네. 이렇게 하잖아요. 인물을 보니까 1등이다. 이런 뜻인데 이 갱신요건 행사 여부 빼고 가만히 보시면 누가 어떤 물건을 얼마에 어떤 계약을 했는가. 계약기간 몇 년에
그거 하잖아, 이게. 사실은. 예. 그래서 실거래가에 해당되는 게 보증 월세지. 이게. 근데 거기서 보면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그러니까 얘나 거의 똑같아요. 얘 빼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이건 물론 다르지만 중개사가 없잖아요. 아까는 중이 좋아한다. 중개사 없잖아요. 감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옆에 써야 돼. 중개사 X. 왜 그럴까요? 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누가 신고해야 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어. 그래서 중개사는 빠졌어. 그러니까 다음 중 주택 임대차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중개사의 인적사항 이런 거 나오겠지. 중개사의 중개사 무조건 1순위 중개사 X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제 쭉쭉 넘어가셔서 이제 393페이지 갑니다. 제일 아래쪽에 가로 1번에 두 줄이 있습니다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자, 칠판에 있는 거 요거 써두세요. 제일 아래쪽에다가 전입신고를 동사무소 가서 하지요. 그러면 임대차 신고한 걸로 봐요. 물론 여기 안 써놨습니다만 전입신고하러 갈 때 전세계약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계약서도 없이 가서 신고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보여주고 했을 때는 임대차 신고사항을 다 정보를 다 거기서 얻어요. 전입신고 할 적에 따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전입신고 했어도 이거 따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입신고하러 갈 때 계약서를 들고 가요. 그럼 계약서에 아까 인물을 보니까 1등이구만 이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 계약서에 다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파악해라 그런 뜻이니까 전입신고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고 임대차 신고했죠? 요거까지 적어 놓으셔야 돼. 그럼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또 봐요. 이제 중간께 요 임대차 신고가 빨간 거예요. 빨간 거 중간에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가. 그쵸? 앞에가 뭐고요? 전입신고. 제일 마지막이 뭐고요? 확정일자. 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어디 갈 거냐면요. 쭉 넘어가셔서 저기 407페이지 가보시면 2번 문제 있습니다. 풀어보셔요. 407페이지 2번 문제. 아래 거. 자, 답은 그냥 쉽게 나오죠. 네. 정답 체크 안 하겠습니다. 네, 다 맞추셨죠? 자, 여기 봅니다. 여기 409페이지 피시고 외국인 특례를 내용이 적어요. 근데 한 문제 나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쉴 거예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외국인 특례, 외국인 차별하는 법.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관심이 높아지는 게 이제 외국 사람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 외국인 특례를 보면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전제는 당연히 외국 사람을 차별하는 거니까 외국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르겠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매매에 한정돼. 매매. 여기는 뭐예요? 소유권 취득. 범위가 더 넓어요, 여기가. 부동산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똑같아. 토건 공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건 공지 매매. 거래 신고는, 외국인 특례는 토건 공지 소유권 취득이야. 더 넓어 여기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거 별거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같은 법에 있는 거예요. 핵심 외국인 등이 누구냐? 그러니까 외국인은 한국 국적 안 갖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외국 법인이나 단체, 그다음에 국제나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너무 당연한 거죠. 핵심은 뭐냐? 한국 회사인데 한국 단체인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가 핵심. 원래는 한국 사람은 외국인 특례 적용이 없어요. 한국 회사는 외국인 특례 적용이 없어요. 이렇게. 한국 단체도 외국인 특례 적용이 없는 게 요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한국 회사, 한국 단체인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말만 한국 회사지 사실상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 껍데기만 한국 회사예요. 외국인이 지배한다는 게 뭐냐? 거기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거기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야 또. 한국 회사지만 출자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 출자해서 또는 외국 회사가 출자했어. 그럼 외국인이 지배하는 거지 뭐. 한국 회사라고 돼 있지만 명목상 겉으로는, 근데 보니까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회사가 갖고 있어. 이러면 외국인이 지배하는 구조예요. 이럴 적에는 한국 회사일지라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는 뜻인데, 이런 걸 네 가지를 다 일일이 기억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틀리게 절대 안 내. 어디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분의 1 숫자 기억하시면 돼. 숫자.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토건 공지 뭐예요? 매매가 아니고 소유권 취득이니까. 원래 매매다 그러면 이제 좀 한정돼 있죠. 매매도 소유권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한 것 중에 매매 말고 또 있다는 얘기지. 그죠? 교환 같은 거 있잖아요. 교환. 교환이 뭐죠? 부동산끼리 바꾸는 거. 증여도 증여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지 않나요? 그렇지. 이거 다 소유권 취득.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하지 않나요? 이거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런 거 신고 안 했었죠. 근데 여기는 소유권 취득이라고 딱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유권이 아니고 무슨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적용이 없지, 당연히. 이런 거.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그죠?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소유권. 그러니까 이거 외국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거 통계 내가지고 관리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뭐 취득을 못하겠다 그런 차원보다는 이게 정책 자료로 써먹으려고 통계를 뽑는 게 목적이에요. 취득 아예 못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예, 그래서 소유권 취득과 관련돼 있으니까 관련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요거. 팔아먹을 때는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팔 때는. 예, 우리 부동산을 외국 사람이 팔아먹어. 팔든지 말든지. 근데 취득할 때 규제한다고, 취득. 예. 여기 지금 특례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이건 살짝 2분의 1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다 상식이고. 중요한 건 여기가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이전 같은 경우는 적용이 없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 요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가 모르겠네. 어디 있겠죠. 이게 우리 교재가 여기가 저기 있어요. 저기 408페이지가 보세요. 중간에 다이아몬드 2번 있고 특례법의 적용 범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외국인 등이 나오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등 위에다 써두셔야 되는데 뭐죠?
토건 공지. 부동산 등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위에다가 뭘 써두셔야 돼? 토건 공지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에 동그라미 또 치셔야지. 소유권 취득 첫 줄에. 그때 제공되는 거니까 둘째 줄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취득, 요걸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랬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까지 해서 넷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그으시면 되겠고. 요게 우리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해가 가봅시다. 저기 가봐요. 저기 367페이지. 아이 이렇게 찾아가게 만들면 어떻게 해? 요새는 어떻게 해?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찾아가게 하면 안 되고 찾아와서 딱딱 우리가 원하는 거기 자리에 딱 놔둬야지. 예? 찾아오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어 지금. 367페이지 보시면 36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면 4번 있어요. 외국인 등이란 나왔죠?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해가지고 오른쪽에 가니까 가나 다라 마바사 막 있잖아요. 이거 잘 나온다니까. 367페이지 제일 위에 가나 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그거요. 367페이지. 아니 이걸 여기다 써놓으면 어떡하냐고. 외국인 등대 거기다 딱 써놔야지. 그 우리가 여기까지 찾으러 와야 돼. 예? 그러니까 가번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이거 외국인이에요 이거. 외국인이라고 시험에 나올 때도 있지만 가번처럼 나올 때가 있어. 가번 옆에 써두셔야 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이렇게. 외국인.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이걸 뭐라고 불러? 외국 법인. 다라마 세 개를 묶으셔요. 다라마 세 개 묶으시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라번 업무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 한마디로 임원의 절반 이상이에요. 마번 두 군데 밑줄 그어야 되는데 마번의 첫 줄 끝에 가면 자본금 밑줄. 자본금 2분의 1 이상요. 그 다음에 둘째 줄 의결권 밑줄. 의결권도 어떻게 해요?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봐봐. 외국 정부. 일본 정부도 적용되겠죠? 일본 정부. 이렇게. 이번에 그 중국 저기 뭐지? 그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쇼트랙. 그 바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그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이득을 얼마나 벌려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세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중국에 대해서 국격을 봤을 거예요. 야 저 찌질이들 저거. 그거에서 뭐 매달 많이 따면 뭐 어쩔 건데요. 바보들. 근데 그게 개인들도 그러면 안 돼. 우리 이제 이번에 그 구정 때 가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유술 놀아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판에 아이가 15,000원씩 걸어가지고 세 팀이 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판 딱 하면 2만 원인가 얼마나 들어왔어 아이가. 그래. 근데 거기서 죽자 사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노는 건데 그게 도다 뭐다 뭐 약간 애매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면서 그냥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지금 노는 판에. 그래서 아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 자, 어쨌든 그렇고 재밌자고 그랬겠죠. 그렇게 했지 뭐. 또 좀 다퉈야 또 재밌어 사실은.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이거 나왔었어요. 국제연합 뭐 나왔죠. 낼 게 없으니까 낸 겁니다. 됐습니다. 다시 갑니다. 찾아보느라고 너무 힘들었고요. 409페이지 딱 가시고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1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하는 것 중에서
이럴 때 적용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일부 있어요. 허가 받으시오? 일부. 허가 받도록 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2주 만에 뵙는 겁니까? 일주일 만에 뵙는?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런가? 자, 허가 받는 지역이 요 일부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생, 그쵸? 야생, 요거 이따 우리 교재 봐봐요. 어디 나왔지 이게? 저기 410페이지 가보세요. 허가를 먼저 해볼게요. 41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군사의 동그라미 치세요. 군사. 군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군사 나오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요거 허가받은 땅이에요. 일본 놈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땅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좀 규제를 해야 되겠죠. 어? 외국 사람,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가. 그래서 이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문화재 할 때 문자, 문화의 동그라미 치셔야 돼. 동그라미 2번은요. 문화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 우리나라 문화재.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죠. 생자요. 생자.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다. 예? 우리 둘째 놈이 옛날에 부산 여행을 갔었거든요. 가족 여행을 갔어. 근데 갔는데 이제 아침을 먹는데 거기 생태탕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들어간 거야. 그랬는데 생태탕을 그거 해주시더라고. 예? 아침 일찍인데 해줬는데 이 둘째 놈이 그걸 저렇게 먹더니만 나중에 서울 와서 부산 갔을 때 제일 맛있던 게 뭐냐 그러니까 생태탕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한 10살이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아마 전생에 바다에서 살았을 것 같은, 바다에서 물고기로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태탕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신기했어요. 예. 요건 생태탕이 아니고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렇게 돼 있죠. 늪지대 같은 거예요. 뭐 막 숲을 우거진 데 갈대숲 있죠? 그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뭐냐면 4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이제 저기 지리산 그 반달곰 풀어놓은 데하고요. 한라산이 또 있어. 한라산. 거기하고 두 군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옛날에 북극곰인가 곰 있잖아. 하얀 곰. 선전에 잘 나와가지고 더 막 그런 그 곰 있잖아요. 이놈이 얼마나 잔인한 놈인지 저는 그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럼 선전 나올 때 그놈이 굉장히 막 이렇게 좀 귀엽게 나오잖아. 그래서 걔는 뭐 물이나 좀 이렇게 마시고 그다음에 고기 좀 조그만 거 잡아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 유튜브에서 그 동물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잔인하게 일도 없는 놈이에요. 그게 그놈이 바다 표범이 있죠. 바다 표범, 물표범이라고 그러는 아이가 있는데 그놈이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숨 쉬러 올라오는 숨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놈이 북극곰이 그걸 알아. 그래서 그 숨구멍 앞에서 이렇게 몇 시간 기다려. 그리고 숨 쉬러 올라오잖아요. 잡아먹어.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곰 무서운 거예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 걔 귀여운 거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공격성이 대단하더라고. 자, 야생생물 지리산에 지금 반달곰 풀어놨는데 나중에는 잡아야 될지 몰라 그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금이야 몇 개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제 막 많이 숫자 늘고 뭐 어떻게 사람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해칠걸요? 거기도 그 동영상 보면 사람 거기 북극에서 그 과학자들 있죠.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와요. 그게 북극곰이야. 무서워. 자, 야생 군사 문화는 허가받으시오. 허가받는 땅 4개. 예, 그렇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니까 암기할 때는 특별한 야생 군사 문화는 허가받으시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네,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허가받는 건 간단합니다. 이런 지역에 들어가면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받고
허가 내주는 데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땅에 대해서만 허가 받습니다. 땅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그죠?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는 15일 내에 내주도록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보세요. 가로 2번에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해라. 15일이죠? 근데 만약에 허가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 효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외국 사람은 취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밑에 보면 가로 3번 별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효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를 했죠. 동그라미 2번.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면 형사처벌감이죠. 2년 이하의 적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이다. 동그라미 2번요. 2학년 2반짜리입니다. 무효입니다. 허가 안 받았을 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가 허가 대상.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신고하고, 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자, 쉬겠습니다.